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장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급락한 주식 시장과는 달리 비트코인의 관심도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감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의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로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5천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넥시온 네트워크는 최근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었으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다변화와 발전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행들은 상생금융 정책에 따라 대출금리 조정에 고심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관망세 확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은행들은 최근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변경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 간의 고객 확보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상승세는 금융당국의 수신 경쟁 자제령에 따라 4%대 초반에서 멈춰섰으며, 이는 대출 금리 상승 우려와 은행채 발행 규제 완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국채금리 하락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며 가격대를 5천만 원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회사 명의를 도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리는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편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가져왔으며, 이는 특히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와 연관되어 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자산의 선호도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 정부는 부동산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신용과 자금 조달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지속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법원에서는 일부 사기범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로 인해 매매는 줄어들고 전세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개입이 절실한 상황으로 인천시의원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이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2일 금시세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순금한 돈은 팔 때 315영원, 살 때 347영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불안과 지정학적 위험 증가,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KRX금 가격은 0.85% 상승한 일지당 83,700원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0대 이하 젊은 세대의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KRX 금 시장에 개설된 금연물 계좌 수는 105만 개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금값이 내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유가의 안정과 해외여행 증가 덕분에 항공주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58.35원으로 서울 지역에서는 평균 1,744.37원에 달합니다. 불안정한 국제유가 상황으로 인해 농가의 생산비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비료에 대한 지원 사업과 재생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임시 휴전 합의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은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 덕분에
내년부터 연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경제와 에너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여러 방면에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양육 책임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미국 경제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겪고 있으며 이는 양육비 부담 증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은 미국인들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경기 회복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소비와 투자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주도의 경제 동맹인 IPEF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청정경제와 반부패 협정을 통해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은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미국 경제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경제의 거인인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여러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한때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던 중국 경제는 성장세 둔화와 내부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둔화는 해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미중 갈등의 지속은 해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에 더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률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회복은 정치적 조치에 크게 달려 있으며 이는 국내외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성장세를 보이던 일본 경제가 3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물가 상승과 세계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엔화의 약세가 일본 경제에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일본 증시와 엔화 가치는 미국의 금융 긴축 정책 종료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 동력 감소와 더불어 통화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 향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들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미와 유럽 지역의 김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올해 10월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이자 부담을 낮추라고 강하게 주문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은 횡재세 법안을 참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은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이는 양국 간의 관계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 증시는 영국의 가을 예산안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유럽 우주국의 위성 영상과 AI 기술이 활용되었으며 이는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나흘간의 일시적인 휴전을 경험했으며 이는 전쟁 발발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일시 휴전에 대해 국제사회는 장기 휴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측은 휴전을 일시적인 것으로 못 박았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 전쟁과 우크라이나 상황 간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감소를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전쟁 상황에서 요르단은 일시 휴전이 전쟁을 끝내는 조치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 지친 모습을 보이며 일부는 고의로 부상을 입으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전쟁 상황 속에서 AI의 발전과 윤리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